나를 봐야야.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비슷해요. 또 심화금 개발이냐, 좀 덜 개발이냐. 또 참 정말 아쉽다라고 하는 거는 지방 분권과 관련된 부분이어야 되는데 아무도 주장을 안 하셨다. 부산시가 우발부처만 1조 2천억이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재원 어디서 나올 거예요? 이것도 밝히지도 않고 무조건 지원해주겠다. 또 빈 공약이 될 수 있는. 모든 당이 해결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서야 그 카드를 들고 노는 게 넌 나의 길 오직 하나뿐인 나의 길 내 전부. 코로나19 여파로 후보자들의 거리 유세나 또 시설 방문 등이 어려워지니까 이게 또 자칫 깜깜이 선거로 흘러갈 또 우려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어두운 선거를 조금이나마 밝혀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세 당 후보자들의 공약을 아주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빅벙커의 후보자 공약 가계부 분석 결과 지금 공개합니다. 자, 앞서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살림살이, 또 집값 안정, 또 청년 실업, 일자리 등등이었는데 정작 후보자들의 공약 키워드를 보니까 그것과 좀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기초지자체나 광역 지자체도 할 수 있는 일을 공약으로까지 내세울 만큼 지역에 현안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는 공약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1, 2, 3이 모두 다 토건 사업입니다. 그 복지나 체육시설, 공원을 건설하는 건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역시 또 토건에 공약과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선거도 어떤 선거와 비슷하게 변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시민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후보자들이 낸 공약이 좀 이제 질이 떨어진다면 또 시민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수준이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 이제 후보 자질이나 아니면 공약들을 볼 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부분을 좀 시민들이 어떻게 잘 가려내서 현명한 선택을 할지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가려내고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기르는 부분도 아마 어느 순간 확 늘걸요? 아, 예. 우리 국민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무서워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공약 키워드 숫자가 막 많아갖고 그런데요. 네. 정 소장님, 이거 좀 해설 좀 해주실래요? 지금 보면 1, 2, 3이, 그러니까 대부분 시설인데요. 네. 1, 2, 3위가 뭐 도시정비 개발, 복지시설 이것만 합쳐도 한 지금 25% 정도 되고요. 네. 계산 그- 금방 하셨네요. 네, 그 이외에도 공원, 체육시설, 도로 뭐 이런 까지 합치면 약 한 그 과반수가 이미 이제 건설이 이제 토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일 많이 낸 게 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공약을 낸 게 도시정비인데요. 네. 이게 이제 한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그게 주차장이나 에스컬레이터, 그런 엘리베이터, 거군요. 가로등 같은 거예요. 이게 정말 유권자들이 원하는 살림살이, 주거 일자리 이런 거냐 전혀 좀 거리가 먼 것 같고요. 예.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자체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고 네. 주차장을 만들려고 돈이 배정돼 있지만 안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왜냐면 주차장이 비싸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요즘에 들어서서는 그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주차만 하고 차를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 과연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거냐. 그리고 낮에는 주택가가 비어있고 밤에는 이렇게 도심이 비어있는데 이런 문제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마냥 주차장을 끝없이 늘려주면 네. 대책이 없다고 생각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주차장 확보율이 140%거든요. 예. 그래도 주차가 부족해요.
그건 200이 돼도 부족할 거라고 제가 감히 단언을 주차는 합니다. 항상 부족한 거죠. 예. 보면 결국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와 그 순위와 너무 달라요. 자, 살림살이, 집값, 청년 실업,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 도시 정비를 통한 살림살이 결국 다 이겁니까? 그래서 지금 상위도 아니고 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 생각은 그래서 예. 주민들이 우린 다르게 생각한다는 걸 좀 목소리를 좀 낼 필요가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요. 말이에요. 주변 분들 얘기만 듣지 마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이 국회의 역할론이에요. 네. 국회 기능론입니다. 네. 국회의원은 국정이 우선이고 입법 활동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아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던 엘리베이터 건설이다 뭐다 뭐 주차장이다 이런 거에 매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표가 지역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국정 그 큰 틀의 어떤 그 공약을 내세우면은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하니까 바로 이런 세세한 거를 자꾸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진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는 보면 이렇게 정리해놓은 공약을 보면 사실은 기초강력국회를 통합해도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예. 생각이 그러니까 사실 유권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기초지자체나 정당인들 아니면 토건업자들을 위한 이런 사업을 제시해 놓고 있어서 어차피 한 통속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로테이션을 하든지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분권 공약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분권이 안 돼 있으니까 이들이 중앙에서 돈을 따오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네. 아니면 분권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중앙을 뭘 바꿔야 될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네.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100달러 시대 때 우리가 다 못 살 때 네. 그래서 중앙에 좀 더 돈이 있으니까 좀 가져오자 이런 그 쟁탈전 하는 사고에서 한치도 지금 벗어나고 있지 맞습니다. 않는 맞습니다. 거죠. 바로 그 대목이죠. 자, 이제는 좀 대결 구도로 가봅니다. 자, 이번 부산 지역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지역구가 바로 부산 진갑입니다. 부산 진구 갑. 더불어민주당 유일의 부산 3선 의원인 김영춘 후보와 전 부산시장이자 그 전에 국회의원을 이제 4번이나 했던 서병수 후보의 대결인데요. 자, 격전지로 불리는 만큼 공약 또한 격전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국가적 위기를 하루라도 더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가 지고 난 후 비틀대면 걷지 다음날 심장이로 취했어 방역해 길했어 난 다시 갔지 미친놈 같지 다 엉망진창 living like me 내 옷살아 자꾸 네 거야 SG 좀 무하고 부패하고 사령 치약에 뻔뻔한 문재인 좌파 동부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불타오르네. 두 후보의 공약 어떻습니까? 예,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두 분 다 제출을 했는데요. 네네. 김영춘 후보가 3조 3,841억, 서병수 후보가 3조 720억 원으로 거의 맞춘 것처럼 비슷해요. 굉장히 후하게들 쓰셨네요. 근데 예산의 차이가 없어요. 네. 이게 이유가 뭔가를 보면 네. 공약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5대 공약을 비교하면 교통 공약이 있는데 이게 부시철도 초읍선 건설, 부전 복합 환승센터 건설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둘 다 재원 조달 방안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네, 재원 조달 방안을 보니까 모 후보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는 영역 후 재원 산출 예정. 굉장히 모호하면서도 아무런 얘기가 없네요. 공약을 살펴보면 네. 특별히 빅매치라고 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빅매치라고 자꾸 하는 게 공약을 생산하지 못하는 시기에 예를 들어서 난구리 이현주 후보라든지 아니면 부산 진갑의 서병수 후보를 전략 공천하면서 공약 선거를 하지 않고 이슈와 그러니까 이 이슈라는 건 정책에 대한 이슈가 아니고 사람에 대한 이슈로 네.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영춘 후보 같은 경우는 시장 선거를 2번이나 도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전에 또 서병수 시장 후보였고 이제 전 지방선거에서 떨어졌고 그런 의미에서 뭐 매치가 될 수 있지 빚까지 쓸 수 있을까? 예산은 빅입니다. 예산은. 예산은 빅이 여기 있는 모든 예산은 다 빅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약이 똑같아요.
사실 저희가 공약을 보면서 이런 미래를 보여줘야 되는데 법과 제도를 구조를 개혁해서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이제 이렇게 토건 사업만 있는 것 같고 뭐 김영춘 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분권 준연망제형 분권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더 자세하게 이게 만약에 안 됐을 때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소상하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분권을 하겠다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약입니다. 예. 근데 차별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저 단감동 네. 관련된 얘기. 그 예, 부분은 단감동. 그래도 예. 근데 단감동도 뭐 변화는 있지만 그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토건 사업을 위주로 하는 재개발 사업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좀 그거는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지역은 토건 사업이 좀 있을 수밖에 없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도 기지가 있고요. 그다음 부전역이 지금 이제 동해남부선하고 이제 시민공원 합쳐서 약간 개발의 수요나 또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치한 공약들을 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예,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지금 평가하세요? 특히 우리 양 처장님 말씀하신 게 저는 100% 공감을 하는데 저도 이 김영춘 의원과 서병수 전 시장 이 두 분이 워낙 이제 전국적인 인물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봤었는데 정말 실망을 했어요. 예, 너무나 실망해도 이만저만 실망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두 분 다 제시하고 있는 공약들에서 재정 확보 방안이 뭐 그냥 그냥 국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 이 정도예요. 어떻게 확보를 해서 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거는 아마 국회가 예산을 짤 때 쪽지 예산으로 해서 이걸 확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워낙 정치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 그게 자신 있어서. 예. 그래서 아마 임기응변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춘 지극히 마이크로한 그러한 부분에 네. 공약들만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어가지고 네. 한마디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기 이제 질문이 이제 제가 질문 15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이 보시기에 김영춘 후보와 서병수 후보의 공약이 빅매치로 불릴 만큼 격전인가요? 한마디로 빅시의원 매치 아닐까 싶습니다. 빅시의원 매치, 시의원. 빅지방의원 매치. 지방이 그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중량감은 분명히 높은 빅인데 정책 공약으로만 보면 맞습니다. 빅지방의원 매치죠. 뭐 공약으로 보면 빅매치는 아닌 것 같고요. 유사 매치. 많이 봐준 것 같아요. 정 소장님이 빅시의원 매치다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 조금 올려가지고 빅시장 매치 정도는 그 정도로 된다. 된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 근데 어쨌든 이분들의 그 정치적인 비중에 비하면은 너무나 주머니가 작은 그런 그 공약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최진호 교수님은 보자마자 크게 실망하셨다고 그래가지고요. 예. 또 트램이 들어오면서 젊은 사람들이 좀 유입되고 교통, 관광 또 환경이 좀 좋아지는 우리 또 영호동이 되면 더 발전할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이 가득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부산 경제를 살리고 남구를 발전시키겠습니다. 또 눈여겨봐야 할 격전지가 현역 의원 간의 대결인 남구을입니다. 남구을. 박재호 후보와 이현주 후보의 맞대결인데요. 특히 이현주 후보는 경기도 광명에서 이번에 이제 부산으로 남구로 지역을 옮겨서 염두에 두던 곳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도. 자, 과연 어떤 공약을 냈을까 또 궁금한데. 자,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박재호 후보 공약은 필요 예산이 5,036억 원이고요. 네네. 이현주 후보는 제출하지 않아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제출 안 했어요. 예, 바쁘신 것 같아요. 막 예. 아마 결정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는 또 있는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지역 협의회나 그 시당 차원에서도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안타깝고요. 그 박지호 후보 공약들이 지역화폐가 가장 핵심인데 지자체장 공약 수준의 좀 내용이 아니냐. 소상공인 지원은 직접 융자 방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을 좀 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육아지원센터도 자치장이 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어서 후보 입장에서 지역 공약은 좀 필요하지만
좀 너무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닌가. 그 반대로 이분도 역시 지역화폐를 강조를 했는데 네. 특히나 혁신도시에 와 있는 공공기관의 지역화폐 사용을 강제하자. 저는 이거는 가능하다. 굉장히 현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공공기관, 정부기관에서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화폐를 써줄 수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건 그렇죠. 예, 네. 이거는 참 어느 공약보다도 실현 가능성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 2순위에 있는 공약 말씀이시죠? 예, 예. 네네네. 근데 이제 공약은 보면 되게 세세하고 세밀한 공약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 그 지역은 대학이 부산에서 항구에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청년들 정책도 대단히 필요하고요. 작년에 빈집을 조사했는데 남부 지역이 뭐 삐등삐등하지만 하여튼 수치로는 제일 많이 빈집이 있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박재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청년들 문제, 청년들의 집, 청년들의 문화, 그다음에 노인들의 문제를 그 유휴 공간을 빈집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정책 같은 경우는 되게 꼼꼼하고 치밀한 정책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지역 밀착형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수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주신 자료 보니까 네. 그 대표 발의 본회의 처리 건수를 보니까 이원주는 0건. 네, 맞아요. 영권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말씀을 정치인을 향해서만 할 게 아니라 좀 정책을 만드는데 그 똑똑함을 발휘하시면 되게 막 4년 눈빛도 동안 주도해서 받는 법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예. 쭉 방송을 진행하면서 세 분의 전문가분들께 해설도 듣고 눈도 트이고 귀도 열리면서 왔으니 내가 이렇지. 이걸 제가 방송 시작 전에 딱 봤으면 오우, 오우 이랬을 것 같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서도 넘어갔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해오지 않았을까. 이 안에는 그래도 또 깨알같이 건질 건 있구나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지금 설명해 주시니까. 자, 여기 또 있습니다. 지난 20대에 이어서 재대결하는 후보들이 있어요. 그 사상구의 장제원, 배재정. 재대결인 만큼 좀 더 공약 대결도 좀 치열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상 발전의 단초가 놓인 이 중요한 시점에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과제들을 정말 매끄럽게 잘 완수해야 될 과제를 제가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지 대체는 바본지 정말 속고도 당하고 또 당해도 또 다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지역 주민들 마음 하나하나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소상히 살피면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생활 정치도 아울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자꾸 돌아가 그 장제원 후보의 공약이 필요한 예산이 4조 3,784억 원이에요. 맞네요. 아이고, 제가 볼 때 가장 큰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은데요. 여러 공약이 있는데 배재정 후보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가지고 비교 자체가 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신에 장제원 후보는 그 재선에 도전하는 만큼 의정활동 전반의 평가가 좀 필요하다. 지나온 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죠. 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출석인데 그 기본적인 본인이 잘 출석했는지 아니면 끝까지 잘 지켰는지 이런 걸 좀 평가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네. 이거 특이한 건데요. 네. 이게 출석률과 재석률이 35%나 차이가 납니다. 잠깐만요. 출석률과 재석률, 그 네. 끝까지 남아있던 비율이 예, 지금 국회는 1분만 앉아서도 출석한 걸로 치거든요. 출석은 출석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딱 얼굴만 비추고 이제 가시는데 그런 걸 또 이제 우리가 또 추적하는 분들이 예. 그러면 계속 앉아 있었느냐 이제 그걸 또 체크를 하는데 네. 장제원 의원의 본회의 출석률이 92.9%예요. 얼굴은 다 비추신 거죠. 근데 근데 이제 상임위 평균도 97인데 재석률이 59%입니다. 많이 가셨구나. 예. 그래서 출석률하고 재석률 차이가 대부분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35% 이상 차이 나는 분이 네. 전국 10명이 있는데 네. 그중에 한 분인 거예요. 탑 10. 네, 탑 10. 갔다가 중간에 가버리시는 분이 전국에 탑 10이 있는데 탑 10에 들었다. 예. 아예 안 나오거나 안 지키거나 이런 분들은 많지만 네. 나왔다가 안 나오는 분들은 또 근데 그러니까 어디 이제- 가시죠? 네? 어디 가시죠? 화장실도 가시고. 아니 이제 부산 지역에 지역 밀착형 후보들이 좀 있어요. 지역에 많이 얼굴을 보이는 의원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지역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이 안 된다고요. 그럼 지역에도 안 오고 예, 어디 가셨는지. 왔다 가는 다시 나가고. 그리고 부산이 또 잠깐 왔다 가기에는 좀 먼 곳이잖아요. 중앙 언론에는 많이 비치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남들한테 따끔한 비판은 잘 하시는데 네. 일단 자기 본연의 의무와 책임은 다 하신 다음에 따끔한 비판과 언론에 많이 노출되셔야 되는데 자기 본연의 의무는 충실 안 하신 거잖아요. 안내문도 문제가 많고 그럼 당연하죠. 해운대 갑의 하태경, 유영민 후보도 뭐 지난 총선에서 재대결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 이름값이 중량급이셔서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교수님? 근데 제가 참 입이 아프네요. 특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굉장히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하태경 의원과는 다르게 너무나 허술합니다. 특히나 두 분 다 공통적으로는 소요 예산에 따른 재정 확보 방안을 거의 제시를 안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제도적으로 공약을 제시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재정 확보 방안을 명확하게 밝히라는 거를 좀 의무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유영민 후보하고 하태경 후보가 다 이제 해운대의 어떤 교육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부산은 동서의 교육 격차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해운대는 또 교육열이나 아니면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또 이 두 후보가 그거를 또 공통적으로 내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하태경 후보 같은 게 빌딩풍 예방 프로젝트를 하겠다는데 네. 빌딩풍은 예방하려면 이 프로젝트를 할 필요 없이 높은 건물을 허가를 안 해주면 됩니다. 정치인들이 로비를 받아서 허가를 해주게 되는데 그걸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법을 낼 필요가 없이. 그다음에 윤창호 법은 벌써 발의돼 있는데 또 제2의 아니면 처음 만들 때 좀 제대로 하시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영민 후보는 마찬가지로 토건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네. 오히려 여기는 바뀌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쪽이 토건이고 네. 저기 통합당 이 하태경 후보는 오히려 너무 좀 작은 저희 이슈 중심으로 예. 하는 좀 특이한 근데 현상. 해운대가 개발이 되게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장도 그렇고 해운대가 그렇고 너무 개발에 대한 이 해운대 말고 다른 해운대도 또 개발 사업이 되게 많거든요. 개발이 제일 많이 된 곳인데 부산에서 가장 많이 된 곳인데 개발 사업을 하면 할수록 성과가 단기간 내오기 때문에 제일 많이 선호하는 공약 중에 하나라서 그런가 하겠습니다. 이게 참 글쎄요. 쭉 긴 시간을 저희가 함께 오고 있는데 크게 차별화가 없어요. 차별점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름의 중량값에 비해서 좀 더 실망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앞에서 검증해본 공약과는 다르게 또 이번에는 같은 지역구에서 너무 닮은 공약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이 경우는 또 어떤 경우들이 있는가요? 기장군 최태경 장동만 후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기장군의 최태경 장동만 후보 각각 8,400억, 1조 7천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공약을 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개씩 넷이라고 했는데 1순위, 2순위 공약이 도시철도 정관선, 기장선 이걸로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은 계획 수립만 최소 10년 소요되는 그런 장기간 사업이어서 또 예비타도 통과할지도 희박하고 재원 조달 방안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냥 지역 최대 염원 사업을 그냥 두 분이 서로 베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비슷합니다. 두 후보가 똑같이 두 개의 도시철도를 하겠다 했는데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못했단 말이에요. 네. 아예 대상 선정도 안 네.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약으로 제시한 거는 뭘 어쩌겠다는 건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뭘 답이 있는 건지. 예. 여기는 이제 신도시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들 이제 철도 시설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철도 시설로 할 건지 다른 부분으로 할 건지에 대한 좀 사전부터 좀 논의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이제 지하철을 깔겠다는 건 문제고 그다음에 또 신도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이 좀 빠져 있는 점도 좀 아쉽고요. 예. 그 특히 부산에 이제 시민사회에서 가장 이제 문제라고 하고 있는 기장의 부분에 있는 그 핵발전소 안전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약간 너무 지역성이 없는 하지만 너무 토건 중심인 이런 좀 공약들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 또 다루지 않은 것인지 다루지 못한 것인지도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예, 그런 예. 대목이기도 하고요. 자, 계속해서 닮은 꼴 사을의 이상호 조경태 후보. 보시는 것처럼 신평장님 다들 이거 지속적으로 이거 요구하시고 그다음에 제2 부산 의료원 유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써 용역 들어가고 이것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벌써 논의가 다 끝난 사업이죠. 지금 근데 조경태 의원의 20대 때 공약이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10개 중에 6개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9인데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다
끝나가고 있는 사업조차도 집어넣으셔서 이렇게 중복이 정말 되고 있는 부끄럽죠. 건데 제가 지역구라서. 이게 정말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역민들한테 익숙한 이슈를 계속 이제 내놓으려고 해서 정말 그렇게 된 건지 알 수가 왕건겠는데. 없는데 네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선거도 상대방이 있는 경쟁이에요. 어떤 상대방과의 경쟁인데 상대 후보의 공약과 차별성이 있어야지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너무 비슷하면 이거 결국 누굴 뽑아도 상관없는 게 그 본인께 지난번 거하고 또 똑같고 막 이런 경우까지 있으니까. 계속해야 되는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남은 후보를 계속해야 돼요. 더 이상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근데 여론조사에서 그냥 단일 후보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두 분이서. 예. 제가 반반만 물어야 되는 거. 최진욱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공약이 네. 왜 이렇게 비슷해질까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 네. 국회의원은 국정 운영과 입법 활동의 주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선거에서 오는 학습 효과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거를 제시를 하면은 주민들이 거들떠보지 않고 쟤는 뭐야? 우리 지역에 신경도 안 써? 라고 하는 그런 선거 풍토. 그러니까 아까 모두 두 분 선생님 말씀하신 이거 뭐 그나물의 그 밥 그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근데 유권자들의 이제 의식 내지는 시선 또한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긴 듭니다만 가장 그래도 힘이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가장 잘 자라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요구하게 되잖아요. 그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건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네. 이 작년부터 있었던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논란 때문에 네. 선거제도도 확정이 안 됐고 그래서 공천도 늦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거대 정당 두 당이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하고 책임져야 되고 이제 그 부분만 밀접 그리고 밀착 확대 보도한 언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 우리 전재수 후보, 박민식 후보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부산시의 후보로 입후보하신 분들 중에 제일 지자체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분이세요. 제가 가장 그냥 작나요? 네. 제일 제가 볼 때는 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재원을 확보해서 하겠다 이것도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의 관심만 끌게끔 그러니까요. 하는 네. 그런 공약을만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깨알 같은 일을 할 수도 있다 쳐. 그런데 그것을 또 어떻게 실제로 현실화하고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조차 없다면 이거는 뭐 두 배로 실망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니까요. 이 구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 있으세요? 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20대 국회의원 중에 정책 실천 계획서를 제출한 분하고 제출하지 않으신 분의 공약 이행률을 봤어요. 네. 그랬더니 정책 실행 계획서를 제출하신 분의 공약 이행률은 48% 정도. 네. 그다음에 제출하지 않으신 분은 약 38% 정도, 약 한 10% 큰 정도의 차이가 차이가 나요. 나더라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모든 의원에 당선된 분들은 그분들이 약속하신 그게 국정 공약이든 지역 공약이든 네, 네. 상관없이 실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면은 분명히 여기에 대한 어떤 실행률 성과는 있을 것이다. 예,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이만 취하더라도 상당히 큰 변화일 것 그렇죠. 같고요. 예. 근데 교수님한테 죄송한데 예. 이런 좀 아이러니한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게 좀 좋은 공약이라는 공약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 공약이 이행이 잘 되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예, 전제하지 않고 예, 그냥 예. 공약 자체에 그런 대한 생각이 이행률. 그렇습니다. 예. 동래구의 박성현, 김희곤, 박재환 새 후보입니다. 동래구 후보들도 비슷한가요? 이게 비슷합니다. 각각 6조 5천억, 1921억, 100억 원이 필요한 공약을 냈습니다. 이건 액수가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김희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동네 한 바퀴 투어버스 도입, 금강공원 재개발 사업 이런 것처럼 네. 굉장히 자치단체장 후보가 내는 공약이 아닌가 싶은 그런 공약들을 지금 냈고요. 근데 거기다 더더군다나 그 돈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도 없어가지고 또 도로 똑같이 실험까지 해요. 납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좀 국회의원 분이 그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하게끔 도와주면 되지 본인의 직접 주요한 공약으로 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분들의 공약 성격이 전부 지역에 한정이 되었고요. 제가 꼭 집어서 뭐라면 박모 후보 같은 경우에는 멀티미디어 게이트 파크 만들겠다. 네. 이거는 정말
제가 실망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그런 공약에 해당이 되고요. 또 역시 장 소장님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네. 재원에 대한 조달 방안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다. 네. 이번에 우리 유권자들이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기가 좋은 시기인데. 좋은 공약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동래구의 박재환 후보인데요. 네.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및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도입. 그거 우리 발견하셨어요? 여기서 이전에 그거 했잖아요. 살찐 고양이. 얘기했죠. 그랑 같은 거죠. 실천 그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제가 이제 국회 규제를 해야 된다는 네. 측면에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단언을 또 하시니까 시원하긴 한데. 그리고 이제 아까 그래도 청년이나 일자리나 아니면 지역 경제라는 차원에서 고민하는 공약들이 또 가끔 있는데 이런 부분들 조금 좀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또 어떤 다른 저는 얘기 뭐 애석하게도 이렇게 뚜렷하게 눈에 들어오는 공약은 없었고요.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정의당 같은 경우가 아이디어는 참 심플하고 신선하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퀘션이 계속 생기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중장기적으로 그런데 일단 단기적으로 뭐부터 하겠다는 것 정도만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좋아 그렇죠. 보였을 것이다. 세밀한 부분이 전혀. 예. 자, 그럼 세 분이 공약을 다 살펴보셨고 긴 시간 얘기도 나눴습니다. 21대 후보자들의 이 공약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저는 70점 주겠습니다. 저는 낙제점입니다. 낙제가 몇 점부터 낙제죠? 60점 이하입니다. 저는 이하입니까? 50점 드리겠습니다. 50점이요. 예. 네, 그러면 저는 77점. 77점. 그 가장 충격적인데 지금? 왜요? 잘해라는 의미에서.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은 21대 총선 후보자들의 공약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동네 후보자들의 공약을 더욱더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가 향후에는 어떤 것들, 어떤 차원의 것들을 요구해야 되는가라는 것들도 후보자, 국민 스스로도 좀 공부하고 발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원동력을 좀 삼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또 가져보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셨죠? 네. 자, 끝으로 한 줄 평 시간입니다. 하루만 주인 노릇 제대로 하면 4년이 조금은 나아진다. 국포하지 않게 해주세요. 국포하지 않게 해주세요. 국포. 예. 아, 맞다. 주인답게 또 주인의 대리자답게 제대로 보고 제대로 선출하자. 정 소장님이 얘기하셨던 하루 그죠? 정말 잘하면 4년간 그나마 좀 더 나은 주인이 되지 않을까. 딱 한 번 주인하는 건데 그런 생각도 들고. 투표는 현실을 바꾸는 유일한 힘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서 여러분의 그 가치 4월 15일에 투표 현장에서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예산, 좀 밝은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